우리가 계속 뭐 2차 함수, 2차 부등식, 뭐 다항식 막 계속 이런 함수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드디어 9강 평면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2 친구들이 고2 학생들이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지수로그 함수여서 선생님이 약간 롱폼으로 지수로그 함수에서 그래프 문제, 왜냐면 애들이 다 기본 개념 공부는 하는데요. 이 그래프 문제를 풀라 그러면 손도 못 대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순서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을 롱폼으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프 문제를 강의하다 보면 정말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돼요. 오늘 이 평면 좌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함수 그래프 문제라던가 아니면 우리 이제 미분, 적분, 도함수라던가 뭐 이런 그래프 관련 문제들을 풀 때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꼭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꼭 외우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평면좌표, 평면좌표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내용은요, 딱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첫 번째는 그렇게 그래프 문제들을 보면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함수식에다 미지수를 두고 그 미지수를 구하시오. 조건을 주고 미지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길이를 구하고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좌표, 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점을 잡고 그 점을 토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길이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 좌표를 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내분점. 내분점. 우리 문제 엄청 나와요. 뭐 1대2 내분하는 점이 P다. 뭐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Q다. 이렇게 좌표 잡는 방법. 내분점, 외분점. 내분점, 외분점, 중점. 요런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점의 일종이긴 한데요. 마지막 3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까지. 삼각형의 무게중심까지 이렇게 3개의 파트에 대해서 공식들을 한번 싹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 히포 친구가 빠밤 이거 좋아하던데 오늘도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빠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야기할 때 일단 수직선상에서의 이야기냐 아니면 평면 좌표상에서의 이야기냐 요걸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차원이죠. 일단 수직선상에서.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수직선은 우리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가운데 원점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ON, ON 이렇게만 움직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P점이 2의 위치에 있다. 그럼 우리가 이 P점을 2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Q점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있다. Q점은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PQ 사이의 거리는 맞죠? 2에서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면 되겠죠.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계산하면 얼마다?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를 구할 때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어떻게 빼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2, 마이너스 3 이렇게 숫자의 위치를 딱 알려줬잖아. 그런데 만약에
P점을 x1이라고 하고요. Q점을 x2라고 할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x1과 x2가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알아요? 딱 보자마자 너 x2가 더 크구나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x1이 더 클 수도 있고 x2가 더 클 수도 있고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음수가 나올 수 없단 말이야. 항상 양의 개념을 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두 개를 빼서 누가 더 클지 모르니까 두 개를 딱 빼놓고요. 안전하게 요렇게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x1이 커도 양수면 그대로 나올 거고 만약에 x2가 더 커서 음수였다면 어쨌든 절대값을 붙여놨으니까 항상 양의 값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절대값을 풀 때는 맞아요. x1이 x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안에가 양수일 거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 x2가 더 클 때는 안에가 음수일 거니까 뭐가 붙어 나오면 돼?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면 되겠죠? 계산하면 x2 마이너스 x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요거는 수직선상에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네, 맞아요. 평면 좌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평면 좌표로 넘어가 보겠다. 자, 평면상에서의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느냐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A점을 하나 이제 평면 좌표니까 X좌표와 Y좌표 우리 수직좌표기 그죠? 여기가 Y1 여기 X1 X1, Y1 이렇게 X좌표, Y좌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B좌표를 선생님이 X2, Y2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때 요 AB를 연결한 두 점 사이에 뭘 구해보겠다? 거리를 구해보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어떻게 계산할까?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여기다가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입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자. 요 A의 X좌표가 X1이고 B의 X좌표가 X2였잖아요. 그럼 요 삼각형의 밑변이 얼마가 될까요? X2에서 X1을 뺀 X2 마이너스 X1이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여기 Y2고 여기 Y1이잖아. 요 높이 부분에 해당하는 아이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Y2 마이너스 Y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다고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B의 길이입니다. AB의 길이. 이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직각삼각형이잖아. 뭐를 이용하겠다? 맞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빗변의 제곱은 빗변 AB의 제곱은 요 녀석 제곱 더하기 요 녀석 제곱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AB 길이는 여기에다가 그렇지. 거리가 마이너스는 될 수 없으니 루트 x2 마이너스 x1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 제곱이 두 점의 거리 공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음 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처음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나면 어떤 실수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하면 이게 x는 x끼리 뺀 거 제곱 y는 y끼리 뺀 거 제곱이거든요. 그런데 공식을 처음 알려주면 이렇게 빼고 제곱, 이렇게 빼서 제곱해서 더하는 사람 진짜 많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같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꼭 같이 외치라 하거든요. 자, x는 x끼리. 여러분들도 빨리 따라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 x는 x끼리. 빨리 다시 다 같이 하나, 둘, 셋. x는 x끼리. 그리고 y는 y끼리. 그렇지. y는 y끼리.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뭐라고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렇지. x는 x끼리 뺀 거 제곱, y는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돼요. x는 2에서 1을 빼고 y는 1에서 2를 빼는 행위 또한 안 됩니다. 항상 같은 방향으로 여기서 여기 뺀 거 제곱, 여기서 여기 뺀 거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워주셔야 되겠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건 외워야 돼. 이거 모르고는 수능을 볼 수가 없다.
이거 안 외우고는 수능을 볼 수 없다. 몰랐다면 반드시 지금 외우셔야 된다. 자, 5A의 길이 가보겠습니다. 5A의 길이도 구해볼 수 있나요? 원점하고의 길이? 원점 0,0. 그럼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루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되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머릿속에 빨리 넣으시고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좌표들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점을 잡아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 좌표를 임의로 설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계속 얘기했잖아. 점을 구체화시켜서 나타내야 그걸 가지고 길이도 구하고 넓이도 구한다. 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 있는 좌표 좀 잡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요. 첫 번째가 좌표 설정하기예요. 좌표 설정하기. 좌표 설정하기. 빠밤. 자, 첫 번째. 여러분, X축 위의 점이다. X축 위에 임의의 점 P 이렇게 나오면 생각해봐. 평면 좌표에서 X축 위에 있다라는 거는요. Y좌표가 다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P점이 A,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 Y축 위에 임의의 점 P다. 이러면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Y축 위의 점들의 특징은 뭔가요? 그렇지. X좌표가 0이 됩니다. 그래서 0, B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만약에 이런 건 Y는 X 위에 임의의 점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A, A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Y는 2x 플러스 1 위에 점 이렇게 어떤 직선 위에 놓여 있는 점이다라고 놓으면 이럴 때도 여러분 x좌표를 하나 a라고 놓고요. y좌표를 2a 플러스 1 이렇게 좌표를 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를 잡아야 얘를 가지고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든 넓이를 구하든 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냥 평면 좌표 위, 그러면 A, B 이렇게 놓고 식을 세우셔도 괜찮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아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내분점, 외분점, 중점 이런 아이들을 이야기할 건데 선생님이 아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보여드릴 때 수직선상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걔를 확장해서 평면 좌표로 넘어갔잖아. 이 내분점, 외분점, 중점 공식도 선생님이 수직선상에서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이걸 가지고 평면 좌표로 2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분점, 외분점, 중점. 자, 내분점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한자 잘하나요? 한자? 이게 사실은 한자어죠, 한자어. 안, 내자. 선생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봤던 한자 시험이 중학교 때였나? 한문 시험. 한문 시험은 다 100점이었거든요. 아니, 이거 외우면 다 맞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보다 지금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 하잖아요. 시험 보는 순간만큼은 하나, 시험 끝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근데 나는 요즘 너무 놀라운 게 수학도 외워서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여러분 수학 풀이를 어떻게 외워요?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외워요? 그치? 근데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신을 보기 위해서 풀이 과정을 외우는 거야. 왜냐면 이제 내신 범위가 막 아주 광범위하진 않으니까 그거를 외우는 거야.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똑똑한 친구들인 것 같거든. 아니 그 많은 풀이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이 풀이를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워서 푸는 거야.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쓸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나는 외워서 나보고 이걸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학생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약간 이해와 암기의 그 팽팽한 그 사이에서. 근데 어떻게든 시험을 보긴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수학으로 밥을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일단 내신이라도 잘 보기 위해서 풀이를 아주 외워버리는.
근데 조금만 이 머리를 써서 푸는 이 조금만 한 큐만 딱 익히면 방법을 알면 참 그게 외우지 않고도 참 풀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분점 다시 뭐라고요? 안내 나눌 뿐 점입니다. 안내를 나누는 점이라는 거야. 자, 수직선상에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수직선상에서 짜잔 점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 P점은 마음이 삐뚤다 지금 그지? 네. 오늘 뭔가 마음이 삐뚤어. 안 돼. 여러분 마음이 삐뚤면 수직선이 똑바로 그어지지 않아요. 자, 여기 P점은 선생님이 X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Q점은 X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PQ를 중요해요, 여러분. PQ를 M 대 N으로 내분 하는 점은 잠깐만. 선생님 이거 맞춰줄게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때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교재랑 알파벳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써놓고 노니까 그런.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Q라고 하겠다. 괜찮아요?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를 나눌 거야. 여기 안에 나눠 있는 점이 Q야. 근데 A에서 Q까지, Q에서 B까지 이 비율이 M 대 N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 이상한 날이네요, 여러분.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나 또 P 먼저 안 나오고 Q 나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중요한 선생님 또 깔맞춤, 문자 맞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내분점을 P를 할게요. 됐어요, 여러분? 오케이. 좋아요. 자, A와 B를 M 대 N으로 이 비율로 나누는 점을 P라고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 P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자, P를 구하기 위해서 식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이거 다시 얘기하면 AP 길이 대 BP가 잘 봐. 지금 써볼게. AP 길이 대 BP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비례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자, 식 써볼게요. NAP는 MBP가 돼야 됩니다. 괜찮아? 그럼 여러분 아까 수직선상에서 AP랑 BP 길이 구하는 거 아까 해드렸잖아요. 자, 그대로 적용해볼게요. AP 길이가 얼마 되겠어요? 선생님, 요 P좌표를 P라고 놓는다면 P-X1 됩니다. 뭐 문자가 많아서 막 머리가 어지럽지만 천천히. 자, M 곱하기 BP는요, X2-P가 돼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내가 얘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NP-NX1은 MX2-MP.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혼란이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 왜냐면 뭐야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지. 여러분들은 지금 P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잊으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내가 나는 P가 뭔지 궁금하니까 P를 한 곳으로 모아주겠다. 괜찮습니까? 자, 얘 옆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M 플러스 NP는 얘 이렇게 넘어오면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돼요. 그럼 P는 뭐가 되겠어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될까요? 맞지? 오케이. 자, 요게 뭐예요?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걸. 자, 선생님 요 내용 지우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내분하는 점 P가 뭐가 된다고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된다고요. 이렇게. 괜찮아?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느냐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느냐 요거 그냥 뭐 바뀌면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닙니다. 달라요. 이게 A점에서 P까지
그 다음 B점에서 P까지가 M 대 N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BA다 이러면 B에서 P까지가 M이어야 되고 P에서 A까지가 N이어야 돼. 이제 바뀐단 말이야. 달라져요. 그래서 요 순서를 정확하게 유지해서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괜찮아요? 예, 요게 내분점 공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 딱 보면 외울 생각하니까 좀 머리가 어질하죠. 그지? 와, 이걸 어떻게 외우냐? 그지? 자, 그 다음 일단 에이! 내가 누구야? 주댕쌤 아니야. 다 또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려요. 그런데 그냥 단순 공식 암기만 하는 것보다 의미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요 이해를 같이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같이 이해를 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 B를 내분 나왔으니까 뭐 할 차례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Q를 구해보겠습니다.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외분점 좌표가 원래 이전 교과 과정에는, 그러니까 지금 고3 친구들까지는 외분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과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이렇게 배우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의 교과 과정에는 이 외분점 구하는 것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교과 과정이 수학은 좀 그러합니다. 이게 뭔가 크게 바뀐다기보다는 단원이나 어떤 개념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해요. 근데 이 외분점은 어쨌든 나갔다. 그래서 앞으로 모의고사 이 외분점을 직접적으로 공식을 외워서 푸는 문제가 현 고1, 고2 친구들한테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또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같이 외워두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외분점 뭘까요? 자, 느낌을 살려봅시다. 바깥에 나눌 분 점입니다. 바깥을 나누는 점이에요. 오케이? 자, A, B를 M 대 N으로 나눌 건데 바깥을 나눌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바깥에 Q점이 있는데 A에서 출발 Q까지 도착 B까지 요 비율이 M 대 N이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요? A에서 출발 Q까지 도착 B까지 요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외분점 좌표 또 구해볼게요. 역시 원리는 동일합니다. AQ 길이 대 BQ 길이가 몇 대면? M 대 N이 돼야 돼. 그러면 비례식 이용하시면 MBQ는 NAQ다 이렇게 되겠죠. 자, BQ식 어떻게 잡을 거예요? BQ식 Q-X2. 후! AQ는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렇지, Q-X1. 굿. 자, 그 다음 어떻게? 전개합니다. MQ-MX2는 NQ-NX1.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Q야. 여러분들은 Q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넘깁니다. M-NQ는 MX2-NX1이에요. 자, 이거 M-N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Q는 요식이 됩니다. 괜찮아요? 복잡해. 그지? 자, 일단 요것도 지워보고요. 선생님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M-N분의 MX2-NX1 이렇게 됩니다. 이 외분점이에요. 자, 특징을 좀 얘기하자면 여러분 외분점은 잘 봐. M이 M 대 N으로 외분합니다 라고 할 때 M이 N보다 크면 외분점 Q는 A, B의 오른쪽에 찍히겠죠. 지금 그림처럼 A, B의 오른쪽. 맞죠? 근데 아니 M이 더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왼쪽으로 찍히겠죠. Q점이 여기 있겠죠. 여기. 선생님 얘기 맞아요? 오케이. M이 N보다 작으면 Q는 A, B의 어느 쪽에? 왼쪽에 찍히게 된다. 요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중점은 너무 간단하지. 왜? 여러분, 중점 너무 간단하죠. 왜요? 여기 중간에 있는 점이 1대1 내분이라 얘기하잖아. 1대1 내분. 그럼 m하고 n 자리에다 1을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x1, x2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아이, 좋습니다. 자, 평면좌표에서 그럼 이런 내분점, 외분점, 중점 좌표들을 어떻게 구할 거냐? 살짝 일단 느낌만 좀 보여드리면 잘 봐. A x1, y1이라 하고요. B를 이렇게 x2, y2로 할게요. 내분점을 가지고 선생님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얘를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을 할 거잖아. 맞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x좌표를 수선의 반에 x축으로 내려 긋고 또 여기 이렇게 이렇게 y축 좌표들도 이렇게 그어보잖아요. 연결해서 이렇게 나눠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인 삼각형이 되죠. 몇 대 몇 닮음이에요? m 대 n 닮음입니다. 그래서 요 중간 내분점 요 좌표가 결국 a와 b의 x좌표들의 m 대 n 내분이 되고요. 요 a와 b의 y좌표들의 그치 m 대 n 내분점이 모여서 요 좌표가 되겠죠. 맞아요. 외분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서 각각 x는 x끼리 y는 y끼리 각각 내분, 외분, 중점을 구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공식 외우는 팁 나가요. 여러분 아까 오늘의 키워드는 이거다. x는 x끼리 y는 y끼리. 요거를 딱 기억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빨리 외우는 꿀팁 나갑니다. A점을 x1, y1, B점을 x2, y2라고 하잖아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몰아주세요. 일단. 후!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자, m 대 n으로 내분을 한다. 자, m 대 n을 써. 자,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좌표를 구하세요. 내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자, 가요. 여러분 내분점은 더하기입니다. m 플러스 n분의 y좌표도 m 플러스 n분의 잘 봐. 여러분 알파 이렇게 그리잖아요. 혹시 알파 이렇게 그리는 사람 없지, 그지? 알파 요거란 말이야. 자, 여기다 알파를 그립니다. 이렇게 알파를 그리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할 겁니다. 자, 여러분 내용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댓글 또 급습합니다. mx2 플러스 nx1 알파 my2 플러스 ny1 그렇지. 이렇게 되는. 됐어? 자,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외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이랬잖아? 그럼 마이너스의 가운데가 m-n분의 mx2-nx1 m-n분의 my2-ny1 이렇게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알파 가운데 마이너스. 괜찮아요? 자, AB의 중점을 구하세요. 이러면 1대1 내분이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그렇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아? 자, 여러분 아까 평면좌표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있죠? 그것과 내분점, 중점 정도까지는. 외분점도 외워두자. 어차피 이거 여기서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 남았습니다. 무게중심이 나오면서 오늘 댓글장 왜 이렇게 오늘 댓글장 완전 열공하고 있는데? 대박인데? 뭐야?
네. 선생님이 계속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댓글에 또 자기들끼리 재밌는 이야기 할까봐 내가 살짝 불안했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딱 봤더니, 막 알파 따라하고 막, 예, 오늘 댓글창 아주 클린하고 아주 열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해드려요. 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 가보겠습니다. 무게중심. 아니, 근데 누가 내가 선생님 요즘에 이 라이브 유튜브 올라가면 썸네일 그거 내가 만들어서 올리는 거. 근데 그 썸네일 물론 이제 뭐 내가 못 만드니까 제미나이. 챗GPT는 너무 글자를 틀려가지고 제미나이로 만들어 올리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나한테 밤티 썸네일이라고. 선생님 이 밤티 썸네일은 뭐예요? 이러는 거. 나 상처받았잖아 또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이게 썸네일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이나 뭐 없나요? 프로그램? 나 진짜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별로입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 바뀔 거예요. 이번 주까지 3개씩, 내가 3개씩 같은 걸 이렇게 주제로 놓고 있거든요. 또 너무 다 다르면 정신사납잖아. 그래서 3개씩 통일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거 좀 밤티였습니까, 여러분, 진짜? 정말.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가겠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댓글 분위기를 좀 열고 지금 내가 지금 볼 줄 몰랐지 이거. 지금 잠깐만 이런 식이면 내가 이거 다 저 위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선생님 손 보이죠? 지금 채팅창 지금 거면 올라가요 지금. 자, 알겠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갈게요. 빠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여러분 일단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느냐? 무게중심이 뭐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샤프신 꼭지에다가 그 점에다 딱 놓고 이렇게 세웠을 때 삼각형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딱 중심을 잡는 그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을 우리는 어떻게 찾느냐?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우리는 어떻게 찾느냐? 요거 외우셔야 돼요. 무게중심 찾는 방법.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선생님 중선이 뭐죠? 중선. 자, A점에서요. BC의 중점에 선을 내려 긋습니다. B점에서요. AC의 중점에 선을 내려 그어요. C에서 AB의 중점에 선을 내려 그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는 세 교점이 있습니다. 요게 무게중심이에요. 특징이 뭐가 있느냐? 무게중심의 특징. 자, 요점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중선하고 연결하면 항상 요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걸? 2대 1입니다. A점으로부터 무게중심에서 요 중점까지가 항상 2대 1, 다 2대 1, 다 2대 1이에요. 오케이?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면 좌표, 고등학교에서는 이 무게중심의 물론 성질도 중요하지만 이걸 좌표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점 좌표.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 A점과 요 중점까지 몇 대면? 2대 1. 그렇지. x1과 2분의 x2 더하기 x3. y1과 2분의 y2 더하기 y3. 선생님 아까 알려준 거 있죠? 몇 대면? 2대 1 내분점이다. 이렇게 놓으시고. 자, 내분점 공식 갑니다. 3분의 2 더하기 1, 3분의 알파 이렇게 계산하면 x1 더하기 2 더하기 3. 괜찮아요? 오케이. 또 2 더하기 1, 3분의 알파 계산하면 얼마? y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이게 뭐예요? 무게중심 좌표입니다. 결국은 약간 세 점의 평균 같은 느낌이지. x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괜찮습니까? 네, 요게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 조금 더 무게중심 관련한 성질들은 많겠지만 일단 오늘은 좌표를 표현하는 방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외우는 걸로 하자고요.
가지만 특징을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이거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들을 동일한 비율로 내분하는 점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일치합니다. 진짜요. 정말요. 못 믿겠으면 해보면 되지. 내분점들 다 구해서 무게중심 좌표 구해보면 되잖아요. 일치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수학의 신비. 두둥 두둥 두둥.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문제를 통해서 네 확실하게 내 걸로. 이게 참 공식은 외우지만 또 문제로 들어가면 못 푸는 경우들이 많죠. 그치?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볼게요. 빠밤. 자, 2점 A가 2,5 A가 2,5가 있고요. B점이 4,1이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 에헤이, 선생님이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자 그랬죠? 그래요. A,0, Y좌표가 0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Y축 위의 점 Q. 자, Y축 위의 점을 임의로 잡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X좌표가 0이라고요. 자, 그런데 A, B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그랬습니다. AP와 BP가 같다는 얘기예요. AQ와 BQ가 어때?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어차피 양쪽 다 루트가 씌워질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선생님이 루트를 벗겨놓은 제곱판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AP 길이 갑니다. A-2의 제곱. X는 X끼리 뺀 거 제곱. Y는 Y끼리 뺀 거 제곱. 얼마? 25. X는 X끼리 뺀 거 제곱. Y는 Y끼리 뺀 거 제곱. 오케이? 자, 계산할 수 있겠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랑 25 더하면 29.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니까 요거 17로 만들겠습니다. 잠깐만. 씨. 여러분, NG. 시간이 약간, 여러분, 변명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변명의 시간. 죄송합니다. 네. 시계를 아까 살짝 봤는데, 11시 30분을 다 해가는데 문제가 3개 남아. 이걸 제한된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막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 문제에 큰 실수를 저질렀고,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번 썸네일은 이걸로 갈까? 컨텐츠 축. 원래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 이게 막 어그로가 엄청 끌리잖아. 미안해, 진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계산할 거 요거랑만 해야죠. 왜 B랑 합니까? 그죠? 어떻게 댓글창에선 잡았나요? 잘못된 부분을? 요렇게 갔어야죠. 그지? A-4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B라고 말을 해버렸어. 맞죠? 에이, 바보 선생님 진짜. 4, 25 더하면 29 될 거고요. A제곱 마이너스 8. 그래도 끝까지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이야. 자, A제곱 없어지고요. 넘어가면 몇 A? 4A. 넘어가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2. A는 얼마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3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요것도 계산해 볼게요. AQ제곱은 BQ제곱과 같다. A랑 Q랑 거리 구할 거니까요. 4 더하기 B-5제곱. 자, BQ제곱 가야 됩니다. 16 더하기 B-1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요렇게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9는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7이고요. 없어져. 넘어가. 8B가 얼마 돼요? 12.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B는 얼마예요? 그럼 8분의 12, 2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P점이 마이너스 3,0, Q점이 0,2분의 3일 때 뭐 구하라 그랬어요? PQ 길이 구하라 그랬어요. X는 X끼리 뺀 거 제곱, Y는 Y끼리 뺀 거 제곱. 여기에 루트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얼마? 4분의 45인가요? 여기에 루트 이렇게 씌워주시면 정답은 2분의 얼마? 3루트 5다. 몇 번이에요? 3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1번 문제 살펴봤고요.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나요. 한 5분 정도 늦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죠? 네. 빨리 자야 되나? 괜찮죠? 댓글창 한번 볼까요? 네. 버섯구름은 뭐죠? 예, 오케이. 댓글창 아까랑 또 느낌이 좀 살짝 다른 댓글창. 자, A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고요. B점이 8,6입니다. 3대2로 내분하는 점 P, 1대2로 외분하는 점 Q. 자, X는 X끼리, Y는 Y끼리. 먼저 내분점부터 구하죠. 3대2, 3대2. P. 후, 어떻게 한다고? 3 더하기 2, 5분의 알파 24에서 마이너스 4. 얼마? 22죠. 5분의 알파 18 마이너스 8 10. P좌표가 얼마예요? 4,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Q좌표 가겠습니다. Q좌표. 몇 대 몇으로? 1대 2로. 자, 3대 2 자리에서 이미 1대 2로 바꿔치기 할게요. 가요. 자, 1 빼기 2 마이너스 1분의 알파 8 빼기 마이너스 4죠. 12. 1 빼기 2 마이너스 1분의 알파 6 빼기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14입니다. 계산. Q점 좌표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괜찮아요? 네, 한 번에 다 확인하게 만들려고. 자, 얘네들의 중점 좌표 구해보겠습니다. X끼리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8이죠? 반땡하면 마이너스 4. Y좌표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0이죠? 반땡하면 얼마? 마이너스 6.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다. 이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A점 3,2, B점 A-3, B 플러스 2, C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그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요? X끼리 다 더해줘. 얘를 뭐로? 3으로 나눠준 I가 무게중심이야. 이거죠. 맞죠? 없어지고 2A 더하기 B가 6이다. 이렇게씩 하나 나오고요. 자, Y좌표끼리도 다 더해줘. Y좌표끼리 다 더해줘. 3으로 나눠줘.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 마이너스 A 더하기 B 2241, 3이죠? 2241, 3. 이 마3이잖아요. 넘어간 마6. 얘가 얼마라고요? 마6. 연립.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그 연립. A는 얼마예요? 4. B는 얼마죠? 마이너스 2. 맞아요? A는 4, B는 마이너스 2.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되겠습니다. 후후! 됐어요? 자, 라스트 가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볼게요. 4점. 마이너스 1,A, B, 0, 4,1, 2, 3이 평행사변형 ABCD의 꼭지점이다. 여러분, 평행사변형은 어떤 걸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지? 맞아요. 두 쌍의 마주보는 대변끼리 평행한 삼각형을, 그죠? 요렇게도 평행한 삼각형.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몰랐던 친구들은 적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평행사변형은 한 대각선이요,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합니다. 여기를 2등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주고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게 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AC의 중점과 그 다음 BD의 중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져야 됩니다. 자, AC의 중점을 구하면 2분의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 3? 그렇지. 2분의 A 플러스 1. 되겠죠? 자, BD의 중점은요, 2분의 B 플러스 2. 2분의 얼마?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야. B는 얼마 돼야 되겠어? 1 돼야 되겠네. A는 얼마 돼야 되겠어? 2 돼야 되겠네.
A는 2, B는 1이 정답 되겠습니다. 짜잔! 네, 끝!